이한만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 책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글을 카페에다 올렸을 거예요. 아마 공통된 주제는 이제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치료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아동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학교에 적응을 하고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또 학습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지금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부모나 치료사들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냉정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부모들은 도움을 받고자 치료센터에 오는 것이고 치료센터에 왔다면 당연히 전문가인 치료사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부모에게 뭔가 기다림을 말해야 될 것이고 아이에게는 더 열심히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치료사들이 스스로 자체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피부로 느껴서 정말 자기가 있던 치료센터가 제대로 그 변화에 적응 못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또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많은 치료사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센터의 분위기가 상당히 부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 하나를 제대로 1년 이상을 치료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치료사들이 과연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대형 센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광고는 이제 더 이상 부모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즉, 한 분야라도 제대로 전문성을 갖춰서 오랫동안 길을 밟아온 정말 프로다운 프로들이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고 그 문이 줄을 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게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0대, 40대를 보내버린다 그러면 정말 치료사의 미래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치열한 그런 현장 속에서 정말 부모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고 또한 다른 치료센터를 가고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또한 항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이 치료 분야에 뛰어들었다면 적어도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전문성을 갖춰서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좀 더 대우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여자 치료사들에게는 이 FI가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도 향후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고려했을 때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양육에 또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 시기에도 얼마든지 FI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경력을 쌓으면 저는 40대 초반에는 분명히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센터 하나 정도는 갖출 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를 차린다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뭐 광고비를 많이 써가지고 해서 운영이 되고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인터넷에 아무리 블로그 작업을 하고 뭐 카페 작업을 하고 뭘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정말 프로다운 프로냐라는 거고요. 과연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부모들이 가장 큰 결정을 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FI를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을 하는 거고요. 저는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거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이 길을 걸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상당히 빠르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10년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주변에서 치료센터에서 일하시는 치료사들 제가 자꾸 섬유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 자기의 센터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냉정하게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면 이제는 좀 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남들과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멍하니 있을 때 앞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계속 파고들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치료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치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지치료 관련 분야에 있어서 뭐 학습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FI가 정말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자신의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조각조각 나 있는 인지적인 그런 기능들이 잘 맞물려진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치료사로서 해줘야 될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FI만큼의 어떤 그런 걸 만들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게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치료사가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FI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젊은 여자 치료사들에게는 이 FI가 가장 자신에게 삶의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대상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아이템도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옆에서 들어서 변하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케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버거움을 느끼면 그건 치료사로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 상당히 아이에게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신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하다가도 어머님이 불쑥불쑥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센터의 환경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치료하는 자신에 대해서 부모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부모님들도 상당히 개인이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 부모들의 각각의 요구에 맞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배워야 할 때이지 어디 가서 누구는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더라. 그럼 나는 그 대학에 대학원 가면 엄마들이 좀 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남들에게 보여주는 열등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장해가는 그런 만족감을 가졌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때 삼류가 아니라 프로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짜증기식의 그런 치료가 아니라 정말 단계별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FI만한 게 없다. FI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치료사도 치료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저는 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지만이 40대, 50대, 60대에도 현직에서 프로로서 전문가로서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과연 내가 될까 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분명히 선택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배운 성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정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방식의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치료사라면 그 선생님이 만나는 치료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부정적 사고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나 카페 글에서 아주 강하게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면 정말 아이한테 정말 하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치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은 어차피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여기저기 학원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들은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 원하는 학생들을 왔을 때 그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빵점부터 100점까지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100점을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은 90점에서 100점, 80점에서 90점을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은 80점에서 9점 만드는 학생들을 찾는 거고요.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이 치료 분야에서는 정말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사의 일정 수준, 치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능력이 되지 않고 아이들을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가르친다라는 사고방식은 정말 위험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정말 초등학교가 끝날 쯤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진 상태로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치료사들에 대한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정말 중요하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서 아이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긍정의 위치에 있느냐, 부정의 위치에 있느냐, 계속 변화되는 위치에 있느냐, 계속 정체되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누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누구에게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게 저는 치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누구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불행을 주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본 다음에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결단을 내리고 교육을 받고 정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지기능을 향상을 하는데 워크북으로 때우겠다? 저는 그건 100% 섬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걸로 아이들이 하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많은 것들을 질질 끌어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말 엄마들이 맨날 얘기하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으로는 절대 아이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FI 교육을 많은 아버님들이 주말에 가끔씩 한 달 간격으로 오실 때도 있고 그렇게 오셔서 보면은 또 달라졌구나 내 아들이 뭔가 해내는 능력들이 더 나아졌구나 이렇게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도 보면 변화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FI 도구제예요. 근데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 선생들이 쓰는 학습지는 아버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나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치료로는 더 이상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치료사도 행복해야 되고요. 그 행복한 방법은 빨리 자신의 전문성을 높여서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자신 있는 타겟을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집중적인 능력을 키워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선생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료 시간 외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또 멘토를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슈퍼비전을 받고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치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자신이 가장 강점을 가진 대상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할 수 있는지를 빨리 방향을 정하고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배워야 될 때이지 케이스 조금 된다고 나름 뭐 강남에서 몰려드는 그런 센터에서 일하는 치료사들 지금 좀 케이스 들어온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은 에너지가 빠지는 기간이지 다시 내 에너지가 충족되는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수준을 올려야지 여유롭게 아이들에게 중재를 해주고 내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제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거. 지금 어줍잖게 하는 치료로 내가 강남에서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너무나 낮다라는 현실을 좀 빨리 깨닫고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물은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장들은 냉정하게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치료사는 바로 그만두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고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 치료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료사들 그렇게 멍하니 넋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개인센터라는 개념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갔을 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노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배워야 된다. 다른 치료는 모르겠어요. 미술, 놀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은 부모들은 내 아이가 학습을 좀 더 잘하고 생각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바람이 있다. 그게 첫 번째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지치료사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은 부모들이 반드시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인지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 가서 뭐 인지치료사, 뭐 인지학습치료사 자격증 주니까 그것도 가서 20만원, 30만원 내고 배워야 될까요? 그렇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가서 2, 3일 교육받았다고 싸게 받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똑같이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은 그런 교육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치료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FI도 해보지도 않은 트레이너들이 가르치는 교육, 거기는 더 싸니까 가서 자격증만 따고 나가서 되던가요? 저는 안 되는 거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교육을 받으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고요. 또 나는 고민이 된다. 결단을 다음에로 미루겠다. 점점점 자신의 수준은 떨어진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크게 놀라우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워크숍에서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5월은 서울에서 6월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정말 다시 없는 기회, 올해 스탠다드 1단계 워크숍은 거의 상반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전부 다 2단계의 교육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워크숍은 현재 1명의 자리가 남았고요. 부산은 아직 3명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신청을 못 받으면 부산에서라도 와서 교육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회를 잡는 자만이 10년, 20년 뒤에 정말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료사는 시급 2만 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2, 3천 원 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2, 3천 원 올리기 위해서 대학원에 2, 3천만 원을 내고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악순환은 좀 끊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에게 FI를 배우신다면 정말 대학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결단하세요. 최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